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이런 청원도 많이 들어갈 거고 뭐 이의 제기도 많이 들어갈 거잖아요. 어떤 곳에서 가장 이의 제기가 많이 들어올까요? 바로 유럽 산업계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유럽 기업들은 이 유럽의 CBAM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또 취재를 해봤습니다. 자, 유럽 산업계는요, EU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과 여개국 기업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CBAM의 도입 취지에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후 위기에 반발을 하는 순간 이거 완전 나쁜 놈 되는 거잖아요. 이 대의명분이라는 걸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CBAM을 통해서 탄소 중립 달성하는 데 효과가 있다면 우리도 이거에 충분히 공감을 한다. 다만 여기에서 이제 항상 필요한 다만이 들어가는 겁니다. 다만 CBAM 도입과 함께 ETS 하에 있는 유럽 산업계에 부여되는 무상 할당제 폐지를 두고는 우려를 표한다. 이거 말했잖아. 내가 오랫동안 공짜로 받을 수 있었던 건데 왜 이거를 짧고 급격하게 올리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는 혜택을 뺏은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조금 우려를 표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탄소 배출이 많은 부분, 그러니까 시멘트, 철강 이런 데서는요 굉장히 반발이 큽니다. 자, 유럽 시멘트 협회는요 CBAM과 함께 ETS의 무상 할당 제도의 공정 유지를 지지한다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협회도요 무상 할당을 전면 중단하면 생산비가 증가하고 탈탄소화에 투자할 수 있는 자원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상 할당제는 좀 유지해 주는 게 어떤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업들, 산업계가 이런 얘기를 할 때 가장 또 많이 쓰는 내용이 뭔지 압니까? 이렇게 우리가 투자할 여력이 줄어들고 있어. 이거와 함께 항상 나오는 게 있습니다. 야, 투자도 못해. 그럼 뭐도 못할까? 고용도 하기 힘들어. 왜? 너네들이 이렇게 주기로 했었던 거 뺏어갔잖아. 이러면서 고용 불안도 야기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CBAM 전환기 동안 ETS 무상 할당 유지가 무조건 필요하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애초에 주기로 했었던 거는 뺏지 말라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럽 최대 업계 단체 비즈니스 유럽, 뭐 우리나라 치면 뭐 대한상의, 정경련 같은 곳에서는요 환경위 표결 결과에 대해 굉장히 비현실적인 일정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아까 이렇게 이미 결정이 났어요. 의회 안이. 그리고 이 의회안이 너무 세다고 생각해. 원래 이런 협의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협의를 하고 최종으로 이제 결정하는 일만 남았는데요. 특히 이렇게 했었던 게 이런 전환을 하면요. 무조건 비용이 수반이 되잖아요. 그러면 가뜩이나 지금 유럽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한데 이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어려운 시기에 유럽 산업계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으니 유럽 의회의 CBAM 안은 굉장히 부정적이다. 라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집행위의 초안보다 어찌 됐건 의회에 지금 의결된 게 굉장히 강화됐기 때문에 여러 이제 갑론을박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근데 더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여기에서 보시면요. 유럽 의회에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그다음에 뭐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 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여기서 지금은 이게 그런 뭐 이런 재료 단위잖아요. 근데 이 제조단에서 다양한 원자재 이런 원자재들을 사용해서 만드는 제품까지 더 확대가 돼. 그러니까 뭐 다운스트림 제품군 그리고 이제 뭐 자동차, 기계, 전자제품 이런 완제품까지도 이러면 만약에 CBAM을 적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힘들어질 수도 있게 됩니다. 유럽의 CBAM 상태는요, 지금 이렇거든요. 그러면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도 한번 알아봐야죠. 일단 미국의 경우는요, 저희가 유럽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그냥 유럽 거랑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상원과 하원 두 곳에서 각각 한 건씩 지금 상정이 계류 중이라고 했잖아요, 법안이. 그런데 이 상원과 하원 중에서요, 상원안이 조금 더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럽 의회안과 미국 상원안을 한번 비교를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이 본격적인 비교에 앞서서요. 그러면 미국 상원과 하원에 어떤 법안이 이렇게 좀 했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상원에는요, 청정경쟁법이라는 이름으로 미국판 CBAM이 올라가 있습니다. 영어로 Clean Competition Act라고 해서요, CCA라고 부릅니다. 자, 하원에서는요, 공정한 전환과 경제법이라고 해서요, Fair Transition and Competition Act라고 해서요, Fair TCA
A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거 둘 다 경쟁에 관한 법안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도 이제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밝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서, 그러니까 탄소 중립이 조금 늦거나 이렇게 좀 강하게 푸시하지 않는 곳, 뭐 중국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곳에서 들어왔을 때 우리 제품이 좀 피해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정한 경쟁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우리도 하겠다라고 했고요. 미국 상황에서는 지금 이런 CCA라고 불리는 이런 미국판 CBAM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유럽 CBAM과 미국 CCA 법안을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적용 대상부터 보면 EU CBAM은요, 알루미늄, 암모니아, 시멘트, 전력, 비료, 수소, 철강, 유기화학, 플라스틱, 기타 복합물 이렇게 10가지가 적용을 대상이 됩니다. 자, 미국 CCA 법안, 화석연료, 정제유, 석유화학, 비료, 수소, 아디프산,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유리, 펄프, 종이, 에탄올 더 많네요. 그러면 자, 이 적용 대상만 한번 보시죠. 자, 적용 대상만 보면 유럽안이 강해 보입니까? 미국안이 강해 보입니까? 저는 유럽안이 더 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미국은 되게 구체적입니다. 유럽은요, 되게 좀 원자재잖아요. 되게 좀 범위가 또 넓어 보입니다. 아마 이 적용 대상만 보면 유럽이 좀 더 센 것 같습니다. 미국은 뭐 좀 이따 제가 다시 또 정리를 하겠지만 약간 너무 딱딱 좀 정해진 품목이 정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조금 더 정확하다. 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탄소 배출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유럽 CBAM은요, 탄소 거래제 ETS 경매가 주간 평균으로 합니다. 근데요, 미국 CCA 법안은요, 톤당 55달러로 딱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매년 5%씩 인상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탄소 배출 가격, 이게 어디가 더 비쌀지 잠깐 이거 전부 다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수수료 산정 구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ETS 가격 기준으로 CBAM은 이런 증명서를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매한 그 증명서를 제출을 하면 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그 국내 탄소 배출 가격을 기준으로 수입품에 수수료를 부과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입품에, 그러니까 톤당 55달러잖아요. 예를 들어 뭐 이거 볼펜을 만드는데 뭐 1톤에 그게 나왔어요. 그러면 55달러 세금 이렇게 그냥 부과를 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요 정도까지만 보면 우리나라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하면요, EU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뒤에 제가 또 나중에 한꺼번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출 환급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뒤에서 한꺼번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출 환급제는 일종의 보조금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보조금은요, 공정경제 위반이 됩니다. 이 수출 환급제도 조금 설명이 비교가 끝난 다음에 또 바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유럽은 이게 막 공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WTO 규정 준수 방안을 좀 만들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자기네들이 대장입니다. 위반 소지 없어. 몰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집행기간 보면 제 23년이라 그랬는데 여기 27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27년이라는 거는요, 제가 봤을 때 그 ETS 무상 할당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없어지는 그 시간 정도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CCA 같은 경우는 2년 뒤부터 바로 시행을 일대 좀 해보고, 이제 26년부터는 500파운드 이상의 완제품, 28년부터는 뭐 100파운드 이상의 완제품. 그러니까 이거 집행기간 이걸로 보면요, 또 미국이 또 굉장히 또 세 보입니다. 그냥 완제품에서 아까 그 적용 대상이 들어가 있으면 그걸 싹 계산해 가지고 부과를 해버리겠다라는 거니까요. 근데 아마 유럽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이런 적용 대상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로 만들어지는 완제품까지 다 가게 될 겁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안에 부품이 들어있다라고 해서 뭐 완제품, 당연히 그 안에 이런 유기화합물 뭐 이런 거 들어가 있으면 다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 명확하게 명시는 완제품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결국 완제품까지 전부 다 하겠다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 없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저개발 국가 면제 같은 경우에는요, 유럽은 없습니다. 그냥 모든 국가에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미국은 저개발 국가 대상 이제 면제를 좀 허용을 해보겠다라는 이제 입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조금 비교를 해봤는데, 미국과 EU를 차이를 보면요, 미국은 약간 정부가 하듯이 하는 겁니다. 아까 보면 정부에서 부과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EU 같은 경우는 증명서를 사서 제출을 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수수료를 받는
이제 기관도 생길 거고요. 그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증명을 해주는 발급을 해주는 기관들도 생길 거고요. 이게 좀 산업화를 유럽은 시키려고 하는 것 같고 미국은 그냥 정부가 일괄적으로 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자, 이거를 보면 이유는 진짜 뭐 지금 뭐 이유가 뭐 산업이 제조업이 좋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서비스업 분야에서 자기네들이 많이 해봤으니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탄소 국경세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대의를 안고 이런 탄소 국경세도 하나의 산업으로 좀 발전을 시켜보려고 하는 것 같고요. 미국은 역시 규제 수단으로 조금 정부에 가지고 있는 여러 칼자루 중에 하나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FTA 같은 게 이제 자유무역이 확산이 될 때 미국에서 뭐 슈퍼 300일조 이렇게 해서 자국 산업 이렇게 보호하는 여러 수단이 있잖아요. 아마 얘도 그렇게 CCA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미국과 유럽이 국제사회를 어떻게 보고 있냐의 명확한 시각 차이로도 볼 수 있겠죠. 트럼프 정부 때부터 미국은 그레이트 아메리카 어게인을 항상 외쳤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거에 대한 향수가 있죠. 우리 중간선거 기간에서도 공화당이 조금 더 우세를 했잖아요. 민주당의 선전이라고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그런 공화당의 그런 기분이 아직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힘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과 이런 패권 싸움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면 여러 가지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게 좋겠죠. 하지만 이유는 이미 패권에 밀려난 지 좀 오래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뭐 그래 보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패권을 잡을 수 없으면 이거를 산업으로 해서 돈이라도 좀 벌어보자. 약간 뭐 이런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러면 자, 아까 그 제가 뒤에서 알아보겠다라고 한 것 중에 이제 하나씩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U의 CBAM과 미국의 CCA 어디가 어떤 게 더 비쌀까요? 일단 CCA는 톤당 55달러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EU, 미국 세 나라를 한번 다 비교를 해봤습니다. 기준은 지난달 10월 26일, 지난 10월 26일 기준입니다. 우리나라는 톤당 21,000원입니다. 지금 현재 환율로요. 약 한 15, 16달러 정도 됩니다. 자, EU는요. 톤당 77.9 유로, 톤당 78달러입니다. 미국은요. 55달러네요. EU가 더 비쌉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싼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차이 때문에요. 우리나라가 CBAM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게요. 아까 제가 그 수출 환급금에 대한 얘기를 뒤에서 하기로 했는데 수출 환급금이 WTO와 이렇게 문제가 되냐 안 되냐 이거를 가장 마지막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그게 딱 흐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직전에 지금 바로 말씀드릴 거는요. 그러면 이렇게 어찌됐건 미국이나 EU나 우리나라보다 지금 훨씬 비싸잖아요, 이게. 그리고 굉장한 이게 어찌됐건 새로운 우리한테는 관세 같은 역할을 할 건데 그러면 이게 도대체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과 EU CBAM 대상 품목 우리 수출이랑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21년 기준으로 한번 봤습니다. 미국 CCA 법안 기준으로는요. CBAM 대상 품목 수출량이요. 95억 달러 정도 됩니다. 자, EU는 집행위안은 36억 달러고요. 이제 의회안은 64억 달러가 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엄청나죠? 그러니까 EU가 의회안이 집행위안보다 진짜 엄청 강화, 거의 2배가 강화가 된 거예요. 자, 미국 같은 경우도 95억 달러나 됩니다. 그러면 전체 수출이 미국에 우리나라가 986억 달러 수출을 했거든요. 그리고 EU는 643억 달러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CBM 대상 품목 수출 비중이요. 미국은 9.6%가 되고요. EU는 집행위안은 5.6%, 의회안은 9.9%가 됩니다. 자, 의회안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죠. 그러면 미국 CCA와 미국 EU 의회안 같은 경우에 CBAM으로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 미국과 EU의 전체 수출 10% 정도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10%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게 10%가 그 전체 무역액의 10%가 관세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그 10%의 그런 경쟁력에 큰 문제점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당장.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좀 큰 문제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고맙게도 미국 연구소에서 분석을 해놓은 자료가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피터슨 국제연구소 7월 보고서에 보면요. 한국이 미국과 EU의 탄소 국경세 규제로 피해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자유무역, 그러니까 FTA나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를 통한 해결책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하면 WTO에 제소를 하고 이거는 뭐 FTA상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IRA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요. 아마 그렇게 이런 CBAM은 탄소 국경세는 해결하기 되게 힘들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제한된 CBAM과 WTO는 규정 간에 약간 충돌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미국과 EU 안에 모두 포함된 바로 수출 환급 제도, 이 리베이트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보조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게 WTO 보조금 및 상계 조치에 관한 협정을 위반한다고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WTO의 근간이 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바로 가트죠. 여기 20조에는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의 보존과 관련된 조치, 이런 조치로서요 국내 생산 또는 소비에 대한 제한과 결부되어 유효하게 되는 경우 보조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BAM은 이 WTO 규정에 충분히 예외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 또는 건강, 자, 기후위기 대응 때문에 CBAM을 한다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기후위기가 계속 심화가 될 경우 어떻게 됩니까? 인류의 그리고 여러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에 지대한 타격을 줄 수 있죠. 그걸 하지 않겠다라고 그거를 조금 막아보자라고 해서 CBAM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CBAM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제도 중에 이런 보조금 제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뭐 수산물 보조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보조금 때 뭐 수산물 보조금, 뭐 농업 보조금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 받아도 그렇게 크게 막 문제가 안 되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뭐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 보존, 뭐 국내 소비에 대한 제한, 그리고 뭐 인간 또는 동물의 뭐 건강 보호, 뭐 이런 다 명목이 다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런 같은 규정에도 WTO 규정에도 이런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자, WTO 21조를 보면요. 기후위기가 국가 안보랑 직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가 안보 이런 것으로 이제 WTO 규정 예외를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거 CBAM이라는 게 국내 산업과 해외 산업, 그러니까 이런 탄소 중립을 잘 하지 않는 거에 공정한 경제를 방해하니까 만든 법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 공정경쟁법이라는 이야기를 포장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정의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비용을 쓰는데 얘네들은 하지 않아. 우리는 정의로운 일을 하면서 까지 이렇게 피해를 볼 수 있어. 이거는 국가 안보와 직결돼. 그렇기 때문에 WTO 예외로 인정받게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터슨 국제연구소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 CBAM이 발효가 돼서 이렇게 정식으로 될 경우 FTA나 WTO 제소 뭐 이런 걸로 좀 해결하기 힘들 거다라고 이제 하는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근데 이제 진짜 우리가 CBAM으로 해서 이렇게 딱 걱정이 되는 게 뭐 기후변화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강대국들 특히 이렇게 수입을 조금 많이 하고 돈이 많은 이런 부자 나라들이 무역 장벽화에 참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참 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비관세 장벽, 이건 뭐 관세긴 한데요. 뭐 그런 거로도 충분히 이용을 될 수가 있는 거죠. 관세를 높일 수 있는 근거를 주는 거잖아요. 특히 이렇게 또 탄소 배출 규제를 두고 선진국이랑 개도국이랑 진짜 많이 싸우잖아요. 야, 니네들이 다 오염시켜놓고 왜 우리까지 다 하라고 하냐,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되게 시끄러운데 이제는 무역 분쟁까지 이어지게 생긴 겁니다. 무역 분쟁은요, 진짜 돈이랑 직결이 되고 생존이랑 직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 어떻게 좀 이게 파급 효과가 어디까지 좀 미칠지는 진짜 섣불리 예단을 할 수 없는데요. 아무튼 지금 어찌 됐건 그래도 이렇게 뭔가 새로운 규제가 같은 게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규제가 나오면 그 규제를 잘 벗어나기만 하면 바로 블루오션이 통상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조금 대비를 좀 산업계들도 하고 여러 논의도 하고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더욱더 좀 더 빠르고 정확하고 세밀한 이런 대응책을 좀 만들어서요. 우리도 기후도 좀 지키면서 우리나라 경제도 덩달아 더욱더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빨리 마련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